대상관계 이론에서 인간의 자아는 원래 내부에 좋은 대상의 표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기 발달 단계에서 좋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실패하면 인간의 내면은 안정감을 주는 자원이 없어 텅 빈 상태가 될 수 있죠. 정신분석가인 앙드레 그린은 이런 공허감을 죽은 어머니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우울감과 무관심이나 애정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의 내면에 살아있는 좋은 대상이 아니라 죽어있는 비어있는 대상이 남겨집니다. 이렇게 내부에 좋은 대상을 담지 못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정이나 관심이 내 자원으로 변환되거나 흡수되지 못하고 내가 침범당한다, 내가 점령당한다 라는 감각을 일으킬 수 있죠. 인간은 내면에 좋은 표상이 있어야 받는 것이 풍요로움으로 경험됩니다. 이런 내사가 막히면 받는 것은 내 자아 경계가 무너지고 타인에게 삼켜지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그린은 설명하죠. 이렇게 받는 것이 힘들어지면 주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받아들여진 좋은 대상이 없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자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애정을 주는 행위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지고 내가 고갈되고 사라지는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자기 소멸로 느껴지죠. 내부에 채워진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애정을 준다면 주는 순간 자기의 내부가 텅 비고 파괴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린은 이런 상태의 본질적인 뿌리를 프로이트의 개념을 가져와서 생명력을 주는 좋은 대상이 내면에 복사되지 못하면 내부는 살아있는 에너지 대신 죽음 충동의 공허로 지배된다고 설명했죠. 좋은 대상을 내면에 받은 사람은 외부의 관계를 내 안에 좋은 자원과 연결시키지만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외부 관계를 내 안으로 침투하는 위협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적 대상이 없기에 자신의 자아 경계는 너무 약하고 타인과의 관계는 위협이나 삼켜지는 걸로 느껴지죠. 그린이 죽은 어머니 컴플렉스라고 부른 상태는 한 사람의 내적 세계에 대상이 죽어 있거나 텅 비어 있거나 기능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에 살아있는 대상이 없을 때 어떤 관계도 아이에게 살아있는 교환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죠. 사랑을 받으면 받지 못하고 침투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을 주면 주지 못하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타인에게 사랑을 주려면 내 안에 내사된 좋은 경험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그 흔적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주는 능력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이 설명한 시기심의 뿌리를 살펴보면 시기심은 어린 아기가 처음부터 경험하는 강렬한 정동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인 존재기에 양육자가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경험하죠. 아기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영양과 사랑을 준다는 걸 느끼지만 사랑과 의존은 본질적으로 양가적인 특성이 있죠. 좋은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기에 감사하지만 원망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 존재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나보다 더 가지고 있다 라는 불안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을 받아야 하기에 나는 완전하지 않다 라는 자기애적 상처가 생기죠. 타인의 좋은 것은 내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시기심은 의존적인 인간이 가진 결핍에서 생겨난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자기애적 방어가 더해지면서 성격적인 미성숙으로 드러날 수 있죠. 이 때문에 미숙한 인간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와 동시에 그것을 망쳐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핍에서 오는 욕망과는 다르게 좋은 대상을 파괴하고 싶다는 충동이죠. 시기심은 너는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 네가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다 라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이 강할수록 아이는 엄마의 영양과 사랑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니 공허해지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채우고 전부 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탐욕이 생깁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탐욕이 있을 때는
아무리 받아도 만족은 일시적이며 감사가 생기지 않으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기심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탐욕을 만들어내고 공허함을 만들면서 더 강한 시기심이 나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죠. 감사가 개입되어야만 좋은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이건 내가 받은 선물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내면의 좋은 대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탐욕은 줄어들고 받는 능력은 강해지면서 안정이 생겨날 수 있죠. 참 신기한 것이 탐욕과 시기심은 더 많이 받고 싶은 충동이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일 때 우리는 시기심과 탐욕이 커지죠. 받는 능력이란 본질적으로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좋은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간직해두면서 자기 구조의 일부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받고 내사가 일어나고 자기 강화의 과정이 일어나야만 진짜 받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탐욕과 시기심의 상태는 받지 못할까요? 시기심은 저걸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실제 좋은 것을 받으면 기쁘기보다는 너는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라는 분노와 파괴 충동이 앞섭니다. 결국 좋은 것을 받아도 곧바로 가치 없게 만들거나 파괴적인 충동에 의해서 무효가 돼버리죠. 받아도 남지 않으니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죠. 더 끝없이 받고 싶다는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받아도 만족이 내사되지 않기에 곧 공허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결과로 받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끝없는 결핍과 욕망만 증폭되죠. 많이 삼키려 하지만 내사와 동화가 실패하기에 받은 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시기심은 좋은 것을 받으면서 동시에 파괴하고 싶어하는 충동 때문에 결국 받은 것이 남지 않게 되죠. 탐욕은 끝없이 집어삼키지만 내사와 감사가 부재하기에 받은 것을 자기 안에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시기심은 겉보기에는 받으려는 충동이지만 실제로는 받는 능력이 부재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죠. 감사가 있으면 좋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고 받은 것이 내면에 살아있는 대상이 됩니다. 감사야말로 진짜 받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탐욕과 시기심은 더 원한다는 듯 보이지만 내사가 실패하기에 받은 것이 자기화되지 못하는 상태, 받지 못하는 능력의 증상입니다. 감사가 발달해야만 진정으로 받고 간직하는 능력이 생기죠. 의문이 드는 것이 탐욕은 다 갖고 싶은 것인데 왜 파괴하고 망칠까요? 문제는 시기심의 본질이 단순히 갖고 싶다가 아니라 타인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다에 더해서 너는 못 가지게 하고 싶다 라는 이중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가진 좋은 것을 나도 갖고 싶으면서 동시에 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의존의 굴욕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받으려면 나는 네가 필요하다를 인정해야 하죠. 의존은 무력감과 수치를 불러일으키고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공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가진 좋음이 나의 결핍과 무능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상대의 우월감을 견디지 못하면 차라리 네가 가진 좋은 것을 없애겠다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탐욕과 공격이 같은 대상에 향하는 것이 시기심의 특징이죠. 탐욕이 더 가져야겠다라면 시기심은 네가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파괴성이 동반됩니다. 감사가 생길 때만 내가 이 좋은 걸 받았구나 라는 기쁨을 느끼면서 시기심이 약화되고 좋은 대상을 자기화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탐욕처럼 끝없이 더 달라는 불안이 줄어들고 시기심처럼 상대가 가진 것을 망치고 싶은 충동이 잠잠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특징은 첫 번째로 시기심이 우세해서 타인의 좋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사랑과 인정을 해주어도 비교하고 분노로 반응하죠. 타인의 성취와 조언에는 즉각적인 경멸이나 폄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이나 느린 연습을 하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기에 새로운 것을 배워도 곧 무가치화시키거나 내 방식만 고집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아 오래 간직하지 못하죠. 또 타인이 자신을 도와줄 때 굴욕이나 침투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주면 고맙다라는 감정보다는 내가 약하구나, 빚졌구나 라는 수치심이 앞서죠. 관심이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내 경계를 침범하는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을 받아도 마음속에 따뜻함이나 충만함이 남지 않고 금세 공허로 돌아가죠. 받았다라는 기쁨 대신에 더 가져야 하는데 부족하다라는 탐욕적인 불만이 생깁니다. 한편 타인에게 배우거나 타인을 쉽게 존중하지 못하죠. 타인에게 뭔가를 배우는 것이 굴욕이나 종속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타인에게 애정이나 지식을 받아도 자신만의 언어나 자신만의 세계로 잘 녹여내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배워도 암기나 모방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창조성이나 학습력, 관계의 진정성이 약해지면서 점점 피상적인 상태만 머무르게 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첫 번째로 좋은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죠. 시기심이 앞서면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때 감사가 발달하면 좋은 대상을 내사하고 자기 안에 살아있는 자원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결핍과 의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니콧은 받는 능력을 가지려면 나는 혼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런 결핍과 의존을 수치나 굴욕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사랑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는 능력이죠. 감사는 좋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 지켜내는 정서입니다. 감사가 있어야만 받은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경험이 가능해지고 내면의 자원이 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좋음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이죠. 타인의 우월성을 시기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배울 수 있는 모델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지식이나 가치, 애정을 외부에서 내부로 받아들일 수 있죠. 받는 능력이란 이렇게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관계와 정동, 자기구조의 성숙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시기심은 타인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파괴하고 싶은 충동이다. 시기심은 탐욕보다 더 깊게 파괴적이다. 탐욕은 더 많이 소유하려 하지만 시기심은 대상을 망가뜨리려 한다. 무의식적으로 시기심은 가장 큰 죄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좋은 대상을 망치고 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좋은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지켜내며 그것을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으로 간직하게 한다. 감사는 사랑을 키우고 타인의 성취와 좋은 점을 시기심이 아니라 감탄과 존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 감사를 키우고 시기심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나는 혼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가 우세해지면 내 안에 좋은 게 있다라는 자기감이 커지고 타인의 선물이나 사랑을 기쁘게 받을 수 있죠. 또 타인의 성취에서 감탄과 존경이 나오고 타인에게 배우면서 받은 것을 자기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세해지면 타인에게 받는 것도 빚이 아닌 기쁨으로 경험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을 주는 것도 고갈이 아닌 흘러 넘침이 되죠. 사랑이 시기심과 경쟁이 아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